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민영 앵커, 저희가 이제 아침 네. 새벽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항상 택시 타고 출근을 하잖아요. 저는 그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기사님의 어떤 성향이나 운전 아니면 스타일이나. 운전 스타일이나 거기에 네. 따라서 하루의 첫 시작이나 기분이 좀 좌우되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확실히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할수록 또 저희 방송이 경제방송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TV를 트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겠죠. 그분들의 투자 컨디션은 또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내용 들고 제대로 된 전략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어깨가 무거워져요. 기분 좋은 느낌과 또 기분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도 많은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34,000선을 하회했고 기술주 중심은 이틀째 1%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220선을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은 4월 들어서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당정은 출범 이후 반도체 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빠르면 5월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이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과 또 절차 등을 다음 주 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계에 따르면 유족은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 등의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계속 이 아침마다 전해드리는 것은 어떤 반도체나 또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푸시가 네.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푸시에 따라서 산업에 관련된 주가가 다시 한번 재탄력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한 LG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이번에 생활가전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전자 내에서 전장 사업을 총괄하는 VS 사업본부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처음으로 20% 이상을 넘었다는 소식도 추가됐습니다. 국내 페인트 업계 빅5가 이 올해 전방산업 경기 회복과 이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산업 등이 빠르게 회복되는 영향을 받으면서 페인트 업계 관련한 주가 동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탑승객 유치를 위해서 특가 항공권 판매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출혈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전략 잡을 만한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좀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우리도 코스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예, 최고가를 경신했으니까 3,220을 넘어섰고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호조 기록하고 있고 경제 지표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 역시 인프라 투자 늘어날 계획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참 지겹게 괴롭혔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5개월 만에 돌아오면서 4월 들어서만 3조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고점에서에 대한 불안감들 중에 얘기할 때 혹시 증시 대기 자금이 좀 빠지지 않을까, 유동성이 좀 여기서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자 예탁금은 69조 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도 2조 원이 늘어난 거고 한 달 전 대비해서도 5조 원이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신용 융자 잔액 역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2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장용혁 팀장과도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거래 대금이나
자금이나 증시 대기 자금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요.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줄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는다라는 것은 네. 확실히 빠질 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사려는 의지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스마트해졌고 이 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별 투자 전략도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고 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리고 관련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 먼저 반도체 특위를 오늘 출범합니다. 앞선 투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고 빠르면 5월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인데요. 네. 지금 뭐 국회 안에서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지금으로서는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부품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질 텐데 네. 최근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한번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 5일 동안인데요. 잠잠하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이때쯤이 그 K 반도체 전략 짠다고 정부에서 내놨을 그 네. 쯤이거든요. 이때부터 갑자기 올라가더니 이후에 이런 상승폭을 내주는 게 아니라 쭉 밀고 나갑니다. 정부 정책 나오고 있죠. 국회에서도 이런 지원책들 내놓을 예정이죠. 뭐 펀더멘탈 좋죠. 반도체 부족하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죠. 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버브 반도체가 5일 동안에 35% 올랐어요. 이날 급등의 영향이 컸죠. 그렇습니다. DBI텍 10%, SFA 반도체도 7% 강세를 기록했고 저희가 월요일에 그 염승원 부장이 픽한 종목 중에 하나가 네페스였어요. 네페스였거든요. 네페스 역시 그날과 함께 6% 이상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되돌렸다면 저희가 이 표를 안 보여드렸겠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늦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이 시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전략 짜보도록 하죠. 저희 정원정 차장님도 SFA 반도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간에 나오는 전략 여러분 좀 귀담아 보신다면 분명히 투자 전략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도 하나 보겠습니다. 페인트 업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페인트 생각하면 전방 산업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니까 3월에 한국 수출은 일단 역대 최대치 2년 5개월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방 산업, 조선이나 건설 등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페인트에 대한 쓰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판매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의 공급 기능을 조금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도 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페인트나 리모델링, 중소형 건설주가 영향을 받는 모습 확인이 됐죠. 페인트사들의 움직임 4월에만 놓고 봐도요. 좋습니다. KCC 25% 올랐고요. 예. 노르페인트 23%, 사마페인트, 조강페인트, 페인트 빅5 업체들 주가 다 상승했고요. 벽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자회사 벽산 페인트가 있죠. 72% 주가 급등을 4월에 기록을 했는데 저희 8시경에 박진섭 어드바이저가 4월에만 3번 정도 사고 팔고 전략을 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벽산.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 노르페인트나 벽산이나 이 정치 테마주에 누구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그걸로 인해 더 개인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매일매일 데일리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해야죠. 다만 이게 정말 정치 테마주로만 옮겼었다면 저희도 안 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 테마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적이 실적도. 받쳐주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종목별 전략, 업종별 전략까지 이제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특히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을 저희가 오늘은 많이 다뤘으니까 맞아요. 현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나 그 유효성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종목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 종목들 콕콕 집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큰 그림부터 시작하면 삼성 얘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하위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의 상황들, 반도체 업황들이나 뭐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나 국회에서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조금 늦었다고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이 뒤늦게 발표하는 거는 조금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예.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움직인다는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앞에서는 잠깐 비판 요소까지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디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늦지 않았길 바라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일단 삼성 평택 공장이 P3 공장이죠. 이제 네. P3 공장 자체는 전 세계에서 탑티어 공장으로서 공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서면은 당연히 안에 있는 장비 부품들도 이제 평택 공장 안에 쏙쏙 들어서 계약 공시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하죠. 반도체 업황들의 이제 큰 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서 반도체 관련주들 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제 한 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업사이드 룸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특히 이제 후공정 관련주들 이제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한번 좋은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한 번쯤 업사이드 룸으로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야에서 그냥 뭐 대장주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장비 부품주가 오히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좀 어느 쪽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중소형주 사실 이제 크나큰 이제 수급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이 대형주보다 조금 더 선호되는 입장이고요. 선호된다는 거는 실제로 삼성전자는 리포트 나오는 게 이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소형 반도체도 잘 잡으면 정말 100%까지 한 달 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이슈와 더불어 이제 미국 쪽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주, 평택에 들어가는 장비주 이렇게 유익 있게 보신다면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산업계 흐름들 얘기해 주시면서 정작 최종 그 칼은 품고 계세요. 마지막에 이제 또 종목을 준비하셨거든요. 잠시 후에 진만스픽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대략적인 분위기들은 이 정도로 저희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주를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앞에서도 약간 좀 반신반의했던 게 실적이나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또 뭐 페인트주 요즘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정치 테마주랑 좀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산업군 자체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겹호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유가 상승이 먼저 1차적으로 호재인데요. 페인트 관련주들은 이미 페인트를 많이 생산해 놓고서 이제 물량을 비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페인트 값을 오르겠다라는 명분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정책주죠. 일단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보다는 실패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을 축소해서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은 이제 공급을 늘림으로써 이제 집값을 잡는다 그런 이제 정부 기조가 넘어간 상황에서 만약에 1차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1차적으로는 건설주 오르게 되고요. 건설주 오르면은 시멘트 관련주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올랐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오늘 방송 정말 주제가 좋았던 게 한 번쯤 눌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주제를 이제 말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아직 위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거죠.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더러 우리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노루 페인트가 10% 올랐어요. 상한가 기록한 거고. 그다음에 노루 홀딩스가 5.8%,
벽산도 4% 이상 시간의 거래에서 뛰었단 말이죠. 오늘장에서도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진행될지는 봐야겠지만 좀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적이나 어떤 정책적인 매력이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좀 자신 있게 들어가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어제 시간의 상한가가 이 노르페인트는 개별 이슈로 이제 뭐 공급 계약이 체결돼서 상한가를 맞아요. 기록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섹터 자체에 훈풍이 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갭으로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당연히 이제 뭐 섹터 자체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르페인트가 올랐다면 뒤를 이유는 뭐 삼합페인트라든지 강남 제비스코, KCC 등 이제 더 관련주로서 섹터 자체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초에 잡아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르페인트까지 좀 세부 전략을 짜봤고 굳이 페인트주를 하나를 뽑는다면 그러면 뭐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뭐 시장에 워낙 많이 노출된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알짜 회사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강남 제비스코라고 이제 KCC나 삼합페인트 그다음에 노르페인트보다는 조금 다음 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규모는 이제 이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페인트 관련주로서의 뭐 역할도 있지만 지주사로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다. 그렇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뭐 고점에서 이제 좀 부담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강남 제비스코나 조광페인트 등 2등, 3등주도 잡아보시는 것도 섹터 자체의 흐름에서는 조금 더 이득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 처음에 못 들어간 이상 얘기해 주신 것처럼 2등, 3등 업체 그리고 덜 오른 종목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이밍상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남 제비스코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흐름도 계속 페인트주들의 흐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앞에서 저희가 거의 뭐 예고를 해드렸던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러면 종목별로 매력적인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만스픽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는 워낙 이제 산업군도 넓고 이제 섹터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종목들 중에 탑픽을 꼽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가는다는 이유가 실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투자하실 때 정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급등주로 이제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급등주지만 이제 실적도 바탕이 되고 실제 삼성전자의 투자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는 이제 와중에 제가 이제 4가지 종목 정도 가져왔고 섹터는 2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미국 오스틴 투자 관련주로서 어차피 삼성전자는 오스틴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이제 굉장히 조 단위 이상의 투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 종목 먼저 보시면은 먼저 한양 ENG와 사이맥스 2가지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한양 ENG는 예전에 이제 뭐 오스틴 투자 관련주로서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눌림목을 겪고 이제 좋은 매력적인 자리로 온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안에 그 미국 법인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팹리스 쪽보다는 이제 실제로 웨이퍼 쪽 운송 업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맥스는 오스틴 투자 관련주로서는 실적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 32,000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오스틴 공장과 관련해서는 한양 ENG와 사이맥스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참 저희가 좋아할 만하게 종목을 꼽아 오세요. 그러니까 관심은 많고 거래량도 계속 유지가 돼주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데 실적 모멘텀은 있는 종목 2개를 살펴봤고 반도체 장비주 또 2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로서는 이제 네페스 아크와 하나마이크론 2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겠는데 뭐 네페스 아크는 이제 네페스의 자회사인데 오히려 이제 본 자회사보다는 모회사보다 이제 훨씬 더 실적 사이드가 좋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이전에 올랐을 때도 한번 굉장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고점까지 소화를 했고요. 이제 신규 상장주치고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상장할 그런 재료도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바탕이 된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사랑을 받는 종목으로서 2가지 다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만 좋은 것도 아니라 하이닉스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가지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성장성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페스 아크와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목표 주가 이렇게 짜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은 옆에 지금 여기 옆에 데스크에 계셔가지고 좀 말씀하기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염승원 부장께서 네페스 월요일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페스 말고 네페스 아크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이제 부담스럽지만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실적 자체가 네페스 자회사에 비해 조금 뒤처진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오히려 네페스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페스를 보셔도 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나는 이제 뭐 2, 3개월 이상 투자하기에는 조금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페스 아크가 그래도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문현답이고 정말 잘 빠져나가시네요.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도가 좀 다를 수 있고 실적에 모멘텀을 두느냐 아니면 조금 더 그 윗선 자회사 위에 있는 모회사에 집중을 하느냐 정도로 투자 포인트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